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2024년 경영지도사 2차 시험 인적자원관리 분야 조직행동론 과목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 거고, 역시나 개별적인 문제 보기 전에 전체적인 총평 간단하게 남겨드리면, 역시나 올해 조직행동론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 역시 그 일반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문제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 중심으로 출제가 되어 있었고요. 사실 이 조직행동론이라는 과목 자체가 예전에 보게 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이제 출제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는데, 올해는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고, 그냥 역시나 기본 이론에 충실하게 공부하셨으면 다 풀 수 있는 문제들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러다 보니 이제 전체적인 난도를 좀 잠깐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한 중 정도의 난도를, 그러니까 상중하로 나눴을 때 중간 정도의 난이도를 보이고 있는 문제였다고 보시면 되고, 좀 더 보시면 그러니까 중하 정도까지도 가능한 문제이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난이도니까 뭐 크게 어렵지는 않은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될 듯하고, 그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문항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직행동론이고요. 이제 먼저 문제 1번부터 보시면, 변혁적 리더십의 특징을 설명하고 변혁적 리더십이 카리스마 리더십 및 거래적 리더십과 각각 어떻게 다른지를 논하시오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결국 답안 작성에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변혁적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서술이 돼야 되는 거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두 가지가 바로 뭐냐면, 변혁적 리더십과 카리스마 리더십을 비교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요구사항으로 물어보고 있는 상태이고요. 또 한 가지가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을 비교하는 형태의 문제 요구사항이 문제 1번의 전체적인 요구사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 이제 먼저 변혁적 리더십이고요. 이쪽 어떤 느낌으로 이제 답안 작성이 되면 일단 변혁적 리더십이 뭔지에 대한 개념적인 측면 서술이 돼야 될 거고, 역시 제가 강의 때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 변혁적 리더십은 부하들을 Y로 가정하고 있는 거고, 부하들을 Y로 가정하고 있다는 것은 부하들을 이질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변혁적 리더십은 모두 네 가지의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 네 가지가 바로 뭐냐면 카리스마, 영감적 동기, 지적 자극, 개별적 배려라고 하는 네 가지가 되고, 요 내용들 중심으로 변혁적 리더십에 대한 개념 작성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 꼭지에 대한 이야기가 정리가 돼야 되는데, 물론 뭐 답안 작성의 형태들은 여러 가지가 되겠지만 차이점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카리스마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의 구성 요소로 카리스마가 존재하고 있으니까 예와 예사의 관계는 변혁적 리더십이 카리스마 리더십을 품고 있다. 다시 여기서 변혁적 리더십이 카리스마 리더십보다 좀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형태를 가지고 요 꼭지에 대한 답안 작성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꼭지에 대한 내용은 제가 여러 차례 또 강의를 통해서 여러 차례 강조드리고 있는 내용이죠. 그럼 똑같은 논리대로 가면 거래적 리더십은 부하들을 X로 가정하기 때문에 부하들을 동질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 거래적 리더십 역시 구성 요소가 두 개 내지 세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두 개를 얘기하게 되면 조건적 보상과 예외에 의한 관리라는 것이 있는 거고요. 이 예외에 의한 관리 때문에 어떤 걸 구성 요소로 같이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냐 하면 자유 방임이라는 것을 구성 요소로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가지고 전체적인 답안 작성해 놓으시면 되고, 요게 이제 전체 문제 1번의 요구사항에 대한 답안의 기본적인 방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문제 1번과 관련된 이야기는 가름하는 거고, 다음 문제 2번 보시면 학습에 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하면서 소문제 1번 들어가 있고 어떤 내용이냐면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화와 스키너의 작동적 조건화를 비교 설명하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 이제 그 둘에 대한 개념 떠올리시면 되는데 역시 제가 강의 때 설명드린 형태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학습은 자극과 반응 사이의 관계를 가지고 출발하죠. 그리고 이 자극과 반응 사이의 관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반응을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손다이크라는 사람이 시행착오서를 떠들게 되는데 그 시행착오서를 낼름 가져다가 이 반응을 행동으로 바꾸고 이 행동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보상과 결합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주장하기 시작하는데 이걸 주장한 사람이 스키너고요. 이 스키너의 사고방식을 조작적 조건화 또는 수단적 조건화 문제에서 요구되고 문제에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작동적 조건화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게 바로 고전적 조건화와 작동적 또는 조작적 또는 수단적 조건화의 관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 내용들을 중심으로 답안 작성하시면 되는 게 문제 2-1번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 사실 여기 연결돼서 강화 이론을 물어보고 있는 건데 강화의 4가지 유형을 각각 설명하시오. 일단 목차 4개가 당연히 들어와야 되겠죠. 그리고 강화의 유형 4가지 긍정적 또는 적극적 강화라고 하는 것과 부정적 강화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벌과 소거라고 이야기하는 4가지에 대해서 답안 작성 개념적으로 하시면 되죠. 하나씩 보면 긍정적 강화는 바람직한 행동을 증가시킬 목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했을 때 보상을 부여하는 것. 부정적 강화는 바람직한 행동을 증가시킬 목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했을 때 불편 자극을 제거해 주는 것. 벌은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했을 때 불편 자극을 부여해 주는 것. 마지막 소거는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했을 때 보상을 철회해 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그 논리 가지고 답안 작성하시면 2-2번에 대한 이야기 역시 크게 문제 없이 답안 작성이 가능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정도가 문제 2번에서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문제 3번 보겠습니다. 홉스테드가 제시한 국가별 가치관을 분석하는 모델의 세부 분석 요소 5가지를 설명하시오. 요거 그 5가지 기준이 떠오르면 답안지 쓰시는 거고 5가지가 떠오르지 않으면 답안 작성이 어려워지는 내용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제 그 5가지를 떠올리시게 되는데 사실 이제 저도 이거 강의 때도 말씀드린 내용이긴 한데 원래는 4가지였는데 나중에 하나가 추가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출제가 4가지를 물어보냐 5가지를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답안 작성의 방향이 달라질 텐데 지금 이건 5가지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 5가지 다 쓰시면 되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개인 집단 중심성이고요. 말 그대로 각 국가별 조직 문화가 개인주의적인지 집단주의적인지를 가지고 국가별 문화를 비교하고 있는 거고요. 다음 두 번째 권력 거리 또는 권력 중심성이고요. 각 국가가 권력 지향적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가지고 비교하게 돼요. 다음 세 번째 불확실성, 회피성. 역시 각 국가들이 불확실성을 회피하려고 하는지 즐기려고 하는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국가 간 가치관을 비교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남성 여성 중심성. 말 그대로 해당 국가의 가치관이 남성 지향적인지 여성 지향적인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요 4가지가 처음에 기본적인 기준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한 가지가 추가되는 거고 그게 바로 뭐냐면 유교적 역동성이라고 하는 거고 이 유교적 역동성을 뭐라고도 표현하긴 하냐면 장기
단기 지향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국가가 단기를 지향하는지 장기를 지향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구분하게 되는데, 여기서의 장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미래 지향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럼 단기는 과거나 현재 지향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답안 작성하시면 문제 3번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한 이야기 전부 다 정리되신 거고, 문제 3번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다음에 문제 4번이요. 호울의 저맥락 문화와 고맥락 문화의 특징을 의사소통 방법과 연계하여 설명하시오라고 하면서 고맥락 문화와 저맥락 문화를 비교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요. 여기서 고맥락 문화는 어떤 의사소통하는 과정에서 안에 숨은 맥락이 높은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 저맥락 문화는 의사소통하는 과정에서 어떤 숨은 맥락이 적은 경우, 그러니까 좀 직설적인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좀 우회적인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 그 고맥락 문화와 저맥락 문화를 얘기할 때 가장 이제 개념을 잡을 때 많이 드는 얘기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 일반적으로 서양권의 문화는 저맥락 문화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에 반해서 동양권의 문화가 고맥락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는 거고, 이걸 이제 개념 잡아야 될 때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얘기긴 한데, 그런 얘기도 종종 하죠. 그러니까 왜 그 서양 사람들이 한국어를 공부할 때 가장 힘든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요, 한국 사람들은 뜨거운 걸 마시면서 시원하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당연히 맥락이 없으면 시원한 건 차가운 거잖아요. 근데 우린 뜨거운 걸 마시면서 시원하다고 한다는 거니까 이건 분명히 그 뒤에 숨은 뜻, 맥락이 있는 거죠. 요게 바로 고맥락 문화와 저맥락 문화의 가장 대표적인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취지 가지고 답안 작성하시면 되는 것이 문제 4번의 전체적인 답안 작성의 방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 5번, 역시 복잡한 문제 아니었는데, 맥클랜드의 성취 동기 이론에서 강조되는 세 가지 욕구의 유형을 각각 설명하시오. 그 세 가지 욕구가 그냥 목차로 잡히고 각각에 대한 내용들 답안으로 작성하시면 되는데, 그럼 이제 그 세 가지 욕구가 떠오르면 답안 작성 가능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세 가지 뭐 있었던 거죠? 맥클랜드는 성취 동기 이론을 통해서 친교 욕구, 권력 욕구, 성취 욕구라고 이야기하는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역시 예시답안도 마찬가지인데 목차상으로 친교 욕구, 권력 욕구, 성취 욕구 잡으신 다음에 친교 욕구에 대한 개념적인 측면, 권력 욕구에 대한 개념적인 측면, 성취 욕구에 대한 개념적인 측면 답안 작성하시면 요 문제에서의 요구사항의 범주는 다 된 거고, 이야기 나온 김에 추가적인 얘기 몇 가지만 더 확인시켜 드리면, 그러니까 답안지 들어갈 내용은 아닌 거고요. 역시 맥클랜드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인간의 모든 욕구가 아니라 일부 욕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고, 그 일부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상위 욕구, 사회적 욕구, 후천적 욕구, 학습된 욕구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후천적, 학습된이란 이유 때문에 맥클랜드의 성취동기 이론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교육 훈련을 통해서 욕구의 개발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후천적이니까 각 욕구들 간의 서열 관계는 개인차가 존재한다는 거죠. 물론 개인차가 존재하긴 하지만 맥클랜드는 이 세 가지 욕구들 중에 어떤 욕구를 제일 강조하고 있긴 하냐면 성취 욕구를 가장 강조하고 있긴 하죠. 그리고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면 추가적인 관점에서 이야기 얹어 드렸고, 뒤쪽에 대한 얘기는 답안에 들어와야 되는 내용들은 아니고 그냥 친교 욕구, 권력 욕구, 성취 욕구에 대한 목차 가지고 각각에 대한 개념 작성하시면 되는 게 문제 5번의 답안 작성의 취지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 문제 6번이고요. 조직 공정성 이론에서 강조되는 세 가지 공정성 유형을 각각 설명하시오. 이거 제가 교재 본문이 아니라 각주에 좀 담아놓은 내용이라서 조금 불안하긴 한데, 어쨌든 뭐 그 조직 공정성, 제가 이거 어떤 뭐 때문에 설명을 드리냐면,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에서의 공정성을 이야기하기 전에 조직 공정성이 있는 거고, 그 조직 공정성은 모두 세 가지인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아담스는 고려하고 있다고 하는 건데, 그럼 이제 조직 공정성 세 가지 어떤 것들을 말씀드리냐면 분배적 또는
배분적 공정성이라는 것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절차적 또는 과정적 공정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상호작용 공정성이라는 세 가지가 되는 거고, 이 문제 역시 이 세 가지의 목차를 잡아 놓은 상태에서 배분 또는 분배 공정성에 대한 개념 블라블라 쓰시는 거고, 절차 또는 과정 공정성에 대한 내용들 블라블라 쓰시는 거고, 상호작용 공정성에 대한 개념 블라블라 쓰시는 거고, 역시 아까 했던 얘기니까 잠깐 매듭을 지으면, 근데 이 세 가지 중에 아담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공정성은 배분적 또는 분배적 공정성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 드리면서 살짝 제가 언급하긴 하죠. 근데 그럼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각주에 담아 놓은 이라서 좀 불안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일단 이쪽은 여러분들 따로 정리하실 기회가 사실 없어요. 이거 말고 따로 없고, 근데 하지만 이 배분 공정성과 과정 또는 절차 공정성은 사실 인사관리 쪽에서 한 번 더 보시긴 하시죠. 뭐 때문에 얘기가 되냐면, 그 인사관리에서 보상관리 이야기할 때 보상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대표적인 고려사항들 얘기했을 때 안정성과 공정성이라는 것에 대한 얘기하는 거고요. 그 안정성과 관련해서는 노동 대가의 원칙, 생활 보장의 원칙, 고정임금과 변동임금의 원칙 같은 것들이 지켜져야 되는 거고, 이제 그 보상에서의 공정성이라는 것이 배분 공정성과 과정 또는 절차 공정성이라는 두 가지 내용들 정리하시는 거니까 정 안 들어오시면 그걸 데려다가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상호작용 공정성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정리가 돼 있으면 쓰시는 거지만,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요 상호작용이라는 표현 물어 뜯어서 뭔가 문장을 만드시면 되죠. 그리고 또 만드시면 그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의 답안 작성은 기본적으로 분배 또는 배분 공정성, 절차 또는 과정 공정성, 상호작용 공정성이라는 세 가지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답안 작성이 돼야 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문제 6번에 대한 이야기까지 다 확인이 됐고, 이 정도가 2024년도 조직행동론 기출문제 전부 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